이번 영상에서는 코스모스가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최근 발표된 IBC 유레카를 통해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생태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제작할 당시 아톰 토큰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블록체인 간 자산 이동에서 가장 편리한 디자인인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과 같은 기술과 지분 증명 합의 방식의 초기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기여를 한 생태계인 코스모스는 혁신적인 비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체인이 확장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 체인을 사용하는 디자인을 통해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해결하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던 코스모스는 이제 생태계 침체, 아톰 토큰 가치 하락 등으로 사용자와 투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코스모스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더리움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유사한 점이 많고 솔라나도 조금은 다른 형태로 미래에 겪게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코스모스 생태계의 대표적인 문제점 3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설립자들의 이념과 현실의 괴리감을 들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생태계의 파운데이션인 인터체인 파운데이션은 파운더 중 한 명이 떠나기도 했고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확한 비전이 없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노블 영상에서도 지적을 해드렸지만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이 코스모스 생태계에 USDC를 발행하고 싶었지만 인터체인 파운데이션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 성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기 레이어1 설립자들이 사이퍼펑크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더리움의 파운데이션에서도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과 전혀 다르게 솔라나 파운데이션의 경우 매우 친비즈니스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솔라나로 이동해 오면 파운더인 톨리가 직접 나서서 트윗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비즈니스적이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솔라나 파운데이션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코스모스보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체인보다 체인 내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새로운 시도들도 솔라나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톰 토큰의 디자인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파운더의 이념과 현실의 괴리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만 아톰 토큰의 디자인 때문에 매출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작동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핵심 비전은 블록체인의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이며 코스모스 허브의 기본 토큰인 아톰은 이런 상호 운영성을 촉진하고 다른 체인을 연결하는 중앙 허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아톰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전체 생태계에 이익을 주며 인터체인 보안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코스모스 허브는 강력한 검증인 인프라를 새로운 체인에 제공하여 자체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각종 여러 자원들이 필요 없이 체인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CS를 사용하는 체인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뉴트론과 스트라이드만이 IC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생태계 내의 많은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대체 보안 모델을 선택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모스 허브를 완전히 우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허브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이는 아톰 토큰의 가격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코스모스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개발을 한 체인들이 아톰 스테이커들에게 코인을 에어드랍하는 것으로 코스모스 생태계에 기여를 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아톰 토큰이 마치 에어드랍을 위한 토큰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앱체인의 높은 비용과 유동성 파편 현상입니다.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해결하는 과제에서 하나의 체인이 아닌 여러 체인을 통해 확장을 한다는 앱체인 개념은 상당히 혁신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체인을 초반에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스타트업에게 엄청난 비용과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생태계의 많은 체인이 검증인에게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성 토큰 보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는 상승장에서는 문제가 덜하지만 하락장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검증자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코인을 팔아야 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모스의 핵심 설계인 독립적인 앱체인 중심 디자인은 체인 간의 유동성 고립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 독립적인 블록체인은 자체 거버넌스, 토큰 및 고립된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를 갖춘 탈중화된 거래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간 통신 프로토콜인 IBC가 이런 체인 간 자산 이전을 쉽게 하지만 여러 블록체인에 걸쳐 유동성 풀을 자동으로 통합하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각 체인별로 유동성이 갇혀있게 되는 유동성 단편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동성 단편화 현상은 비효율적인 자본 활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유동성이 여러 체인에 걸쳐 통합된다면
동일한 양의 자본으로 더 큰 거래를 가격 영향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특정 거래에 원하는 유동성 풀이 있는 특정 체인으로 자산을 이동하기 위해 여러 번의 IBC 전송을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사용자 경험을 겪어야 합니다. 이 다단계 프로세스는 번거롭고 새로운 사용자에게 진입장벽을 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이 서로 다른 체인에 고립된 풀에 분산되어 있을 때 유동성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많은 유동성이 더 많은 거래자를 유치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유동성을 유치하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이루어지기 힘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최근 인터체인 파운데이션이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가장 촉망을 받는 팀인 스킵 프로토콜을 인수함과 동시에 스킵 프로토콜의 공동 창업자들이 인터체인 파운데이션을 이끌게 되었다는 변화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테크 회사들의 턴어라운드 스토리는 굉장히 드물지만 새로운 시각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충만하고 능력 있는 엔지니어 팀의 등장은 코스모스 생태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외부의 새로운 팀을 파운데이션으로 흡수하는 방식은 어쩌면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나중에 선택하게 될 해결 방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킵 프로토콜의 인수 이후 최근 코스모스 파운데이션인 인터체인 파운데이션에서 IBC 유레카를 발표하면서 아톰에 가다듬어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코스모스의 핵심 목표는 IBC를 활용하여 더 개방적이고 탈중앙화된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TCP/IP가 현대 웹의 기반을 형성한 것처럼 개방형 통신 프로토콜은 탈중앙화된 웹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데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인 솔라나 하나의 블록체인만으로는 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BC 유레카의 주된 목적은 코스모스 생태계를 넘어 다른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해 IBC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중립적인 상호 운영성 프로토콜 대신 불투명한 멀티 시그니처 지갑을 통한 제한적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브리징 솔루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리징은 유동성 단편화를 만들고 진정한 멀티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방해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IBC 유레카는 아직 런칭은 하진 않았지만 영지식 섹터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서싱트의 도움으로 코스모스 생태계 약 120개 체인들을 이더리움과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IBC 유레카의 중요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이더리움과의 직접적이고 단순화된 상호 운영성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단순화된 IBC 버전 2를 활용하는 IBC 유레카는 이전 버전의 제한 사항들을 극복하고 코스모스 생태계와 이더리움 메인넷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이러한 주요 생태계 간의 원활한 자산 및 데이터 전송의 길을 열고 향후 다른 EVM, 무브 및 SVM 기반 체인과 연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IBC 범위를 코스모스 생태계를 넘어 다른 여러 생태계로 크게 확장시키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모스 허브를 멀티체인 애플리케이션의 중앙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허브가 IBC 유레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체인 간 통신과 자산 이동을 간소화하여 다양한 코스모스 체인과 핵심적인 이더리움 사이의 유동성이 흐르는 중요 통로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BC 유레카는 새로운 체인의 연결을 단순화하고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허브에 IBC 유레카와 기본적으로 탑재된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고속 VM을 직접 구축하려는 비전입니다. 핵심 목표는 허브에 구축된 애플리케이션들이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 모든 체인의 자산과 기능을 별도의 허가 없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유동적 실행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허브는 진정으로 상호 운영 가능한 멀티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의 중심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IBC 유레카와 인터체인 파운데이션이 제시한 명확한 비전은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코스모스 생태계는 탈중앙화라는 이상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전략과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때로는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IBC 유레카를 통해 이더리움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포함한 광범위한 상호 운영성을 추구하고 코스모스 허브를 멀티체인 애플리케이션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됨으로써 개발자, 투자자, 그리고 사용자들은 드디어 응집력을 갖추고 공동의 발전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더리움보다 2년 정도 늦게 시작했지만 시총은 훨씬 작은 코스모스는 그동안 기술적인 혁신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내부적인 의견 충돌과 우선순위 불일치로 인해 더딘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에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이더리움을 빠르게 추격하고 나아가 새로운 탈중앙 인터넷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 뒤따르는 발전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모스의 문제점과 생태계 재건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